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더 뒀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통장 보세요. 28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셨다고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70해를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였지만 이곳에서 밝혀질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장례식에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영정 앞에 서더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 청년에게 향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큰아들 민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청년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박정우입니다.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그러자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해 전 아버님이 부산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막내 미경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우는 차분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도 이미 마쳤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망발입니까? 그러자 정우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왜 매달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겠습니까? 형제들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평온해야 할 장례식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의 평온했던 장례식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28회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성호도 흥분에 맞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정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에 꼭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찾아뵈었습니다. 이 말에 삼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이 청년을 본 기억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지? 정우는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장례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문객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었고 또 다른 이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민호의 아내 영희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 그냥 내보내세요. 아버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성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정이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정우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28회 동안 아버님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정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철수와 한 여인이 함께 서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다름 아닌 정우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돌이던 때의 사진입니다. 아버님과 저, 그리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삼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사진이야 요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러자 정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행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입니까? 보십시오. 매달 50만 원씩 28회 동안 아버님 이름으로 돈이 송금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안에 이런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과연 박철수에게는 정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은행 내역서를 본 삼남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28회 동안이면 모두 1억 6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정말로 숨겨둔 가족이 있었던 것일까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보낸 겁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월 15일마다 어김없이 28회 동안 우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요. 순간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김미선입니다. 아버님을 만났을 때 29살이셨다고 합니다. 민호는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떠오른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김미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성우가 손뼉을 치듯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던. 미경이 눈을 크게 뜨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주소록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정우는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주소록에서 본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나이든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오래전부터 박철수 가족을 알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너희 아버지 젊었을 때 부산에 살던 일 기억나니? 미경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한때 사업 때문에 부산에서 몇 년 지냈잖니. 그때 일이야. 삼남매는 동시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부산에서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참 힘들어 하시더라. 어떤 여자분 때문에. 성우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주저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구나. 그냥 옛날 얘기다. 그러나 정우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이 김미선 씨 맞습니까? 할머니는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너는 어떻게?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정우와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정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제 어머니를 아시는 겁니까?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너는 정말. 장례식장의 공기는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이웃 할머니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웃 할머니의 증언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8회 전 부산에서의 일, 그리고 김미선이라는 이름. 모든 것은 정우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호는 믿기 힘들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분과? 이웃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하지만 너희 아버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잖니? 미경은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조차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상속?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 얘기를 한다고? 정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의 상가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삼남매는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우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도 정확히 모르는데? 정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민호의 아내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여보. 아버님이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재산 얘기를.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28회 동안 아버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왜 오지 않았어?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기존 가족이 상처받는다고. 그 말에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었다면.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민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해보자. 그래야 확실하지. 그러자 정우는 이미 준비해온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요. 그가 꺼낸 것은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성우는 충격에 휘청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의심된다면 다시 해도 좋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공인된 병원의 정식 검사 결과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러자 영희가 고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직 몰라요. 요즘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박철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참 안 됐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호는 다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잘 오셨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박정우 씨 있나?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박정우입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가 부탁한 게 있어서 왔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봉인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과연 박철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변호사의 등장은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갔습니다. 박철수가 남긴 편지.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장례식장은 마치 법정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한 달 전에 찾아와 부탁했네. 이 편지를 정우에게 꼭 전해달라고. 정우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요? 민호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편지 내용,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의 유언대로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라고 했네. 그는 봉투를 열고 박철수의 친필이 담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자식들아. 민호, 성우, 미경, 그리고 정우야. 아빠가 숨겨온 얘기를 이제야 해야겠다. 미경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속의 글은 이어졌습니다. 29살 때 사업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었다. 그곳에서 미선이를 만났다.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너희들의 아버지였다. 미선이에게 결혼 약속을 하지 못했다. 그게 내 평생 죄였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편지의 문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면서도 제일 괴로웠다. 내 아들이지만 함께 살 수 없었으니까. 미선이는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었다. 절대 나서지 말라고, 기존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미경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김 변호사는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상황이 그랬을 뿐이다. 미안하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민호야, 성호야, 미경아. 정우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너희만큼 소중한 내 아들이다. 그러나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편지에 쏠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성우는 충격에 휩싸여 되물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라고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사실 너는. 그러나 김 변호사는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김 변호사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결국 편지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정우 씨, 이건 직접 읽어보게. 정우가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과연 박철수가 숨겨온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읽은 정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절망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민호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정우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친아들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우는 편지를 움켜쥐며 이어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우는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왜 이런 거짓말을?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정우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 아버님 글씨가 아닙니다. 저는 28회 동안 아버님께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글씨체를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아버님의 글씨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정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편지 누가 준 겁니까? 김 변호사는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직접.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저는 매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 순간 성우가 뭔가 깨달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김 변호사님 혹시.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지 유언장 쓸 때도 이상했어. 처음에는 3등분이었는데 갑자기 4등분으로 바뀌었지. 정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4등분이라고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유언장을 고쳐 쓰셨어요. 누군가 때문에. 모든 시선이 김 변호사에게 향했습니다. 정우는 단호히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아버님께 뭔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김 변호사는 얼굴빛이 변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때 이웃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 너 도대체 뭘 한 거냐? 김 변호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철수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매일 왔잖아. 그때 도대체 뭘 한 거야? 김 변호사는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친구라서 문병을 간 것뿐이야.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정우라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김 변호사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결국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한 거다. 내가 철수에게 말한 거야. 성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뭘 말씀하신 겁니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우 씨한테 부탁받았다고 했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장례식장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과연 정우와 김 변호사 사이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요? 김 변호사의 고백으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한 달 전에 찾아와서 자기가 철수 씨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만 해달라고.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미경도 충격에 입을 가렸습니다. 돈을 주고. 정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을 한 달 전에 처음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우겼습니다. 아니다. 내가 분명히. 그 순간 이웃 할머니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다 거짓말이야.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왜 거짓말을 하느냐? 정우는 정말 철수의 아들이다. 성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 28회 전 철수가 부산에서 미선이랑 함께 지낼 때를. 미경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부산에 살았다. 철수 옆집에서. 장례식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미선이를 사랑했는지, 정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다 봤다. 정우는 눈물이 고인 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때부터 저를 아셨습니까? 이웃 할머니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널 안고 있던 철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순간 김 변호사는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를. 이웃 할머니는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안다. 너도 철수 재산을 노린 거지? 민호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철수한테 5억 빚이 있었다. 아들 사업이 망해서 철수가 보증을 섰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 이야기를 왜곡하신 겁니까? 김 변호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철수가 정우에게 재산을 주면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잖아. 민호가 외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까? 정우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을 그렇게 괴롭히신 겁니까? 김 변호사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정말 널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도. 그때 정우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민호, 성우, 미경아. 정우를 형제로 받아다오.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진짜 편지 속에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사,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죽음과 함께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우는 박철수의 친아들이었고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널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우는 따뜻한 손길로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구나.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김미선 씨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때 김 변호사가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정우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죽어가는 친구를 속이고 그 가족을 갈라놓은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유산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 빚을 먼저 다 정리하고 남은 것만 나누는 겁니다. 이웃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철수가 원하던 길이지. 김 변호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 씨 고맙습니다.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품을 정리하던 민호는 아버지 책상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입양 서류? 거기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우 입양? 성우도 사실은 박철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서 진짜 아버지 친아들은 과연 이 가족에게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정으로 맺어진 가족. 과연 어느 것이 더 진짜 가족일까요? 박철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정이 더 가족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지금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결국 마음과 정이라는 교훈이었죠. 오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